예, 안녕하세요. 희망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6월 28일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철협 창립 28돌이 되는 날을 이제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철협이 어떻게 태동되었나 이걸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전철협이 창립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대 정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하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세입자들에게 어려움을 줬지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수십 명씩이 자살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주택 공급을 말하게 되었고 그 주택 공급을 말하는 과정에서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3번 중동 일산 이곳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4월 27일 분당 등 일기 신도시를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 발표를 했죠. 저는 당시에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면서 분당의 약 전체 주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2,700여 세대의 세입자들에겐 어디 갈 곳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위주 후대책을 말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선위주 후대책을 말하면서 정말 어렵게 싸웠죠. 최근에 LH 해체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몇 년 전에 LH 본부가 성남에 있다가 성남 분당에 있다가 경남 진주를 이사 갔는데 LH 해체 얘기가 나오니까 경남 진주에서 정말 시장까지 나서 시장을 포함한 전 시민들이 LH 해체는 안 된다 라고 아주 엄청난 해체 반대 운동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다면은 성남에서 89년도부터 LH 해체 운동을 한 나에게 가해지는 성남 지역에서의 탄압과 외압 그리고 음해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989년 저는 당시에 토지공사죠. 토지공사의 부동산 폭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신도시 개발의 당위성인 서민 주거 안정은 분당 세입자들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주거권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991년 4월 30일 날 당시에 성남시장 그리고 분당 직할사업단장 그리고 이렇게 3자 합의를 통해서 분당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 두 번째로 생계대책용 상가 2.5평의 권리 그리고 가이주단지를 얻는 걸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분당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알게 된 것이 개발 관련 법과 제도가 개발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토지공사 LH에게 토지 강제 수용권 또 용도 변경권 이런 거를 줌으로 인해서 정말 개발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가치 가옥주가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농민이 됐든 세입자가 됐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그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이다 또 중심 상업지역이다 이래서 이제 땅의 가치를 엄청나게 폭등시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법과 제도가 잘 바뀌지 않으면 분당처럼 세입자가 됐든 가옥주가 됐든 피해 주민이 전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철거민협의회, 그 다음에 93년도에 전국 철거민협의회가 태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93년 6월 28일 바로 장충당 공원에서 전국의 수백 곳의 개발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전국 철거민협의회 창립 대회를 통해서 이제 전철협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8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93년도에 전철협을 창립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잘못된 개발법을 재개정하고
개발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권리를 우리가 뭉쳐서 해결하자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저에 대한 탄압이 끊이지 않고 중상모략과 함께 지금 분당 개발이 시작된 32년 또 전철업이 출범한 지 28년 동안 끊이지 않고 특히 그 성남 지역에서의 그러한 일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제가 그 모든 건강을 잃고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는데도 아직까지 끊이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도 1980년대, 90년대 극렬했던 철거민 투쟁의 현장에서 철거민들의 희생을 막아온 철거민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개발이라는 것은 강제 철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것은 재개발이 보통 한 10여 년, 15년, 10년, 재건축이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그 빈민운동 진영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안 당하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강제 철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아주 극렬한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철거민 희생이 이제 발생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철거민들의 희생을 막고 그 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2007년도에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를 했고 경기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정말 그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음해와 외압이 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2009년도 1월 달에 대통합민주신당, 이제 통합민주당으로 바뀌었죠. 그 도당위원장을 이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다시 그 전국 철거민협의회로 복귀를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전철업으로 복귀를 하자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 12월 달에 충격적 사건을 접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저에 대한 음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우승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 또 전철업에 들어와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전철업과 이우승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누구인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참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종하고자 했던 나를 갖다가 30여 년 동안 음해하고 탄압해온 그러한 역사를 이제는 종지부를 좀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철업 창립 28도를 맞이해서 이제 그런 게 우리의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 억울하게 구속될 때 2013년부터 15년까지 저를 위해서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분은 조그만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가 재건축 지역에 편입이 되니까 보상이 미흡하다고 이제 우리 전철업에 가입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속한 그 개발 조합이 이제 개발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럼 설립 취소가 대법원 판결에서 설립 취소가 됐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철업에 가입을 해서 전철업에 회비를 내고 또 전철업에 이호승 대표가 저한테 아주 잘했다. 그러니까 이호승이가 무슨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고 전철업이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했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책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자기 뒤에는 엄청난 세력이 있어서 만약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면 아마 저와 전철업은 운전하지 못할 거라고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철협에서는 이 사람을 제명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은 이제 제명을 제가 시켰다. 이래서 이제 저를 갖다가 형사 고소를 한 거죠. 그러나 저와 전철협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결국은 벌금이 나왔지만 대법원 가서 무죄가 확정되는 이러한 일을 겪었죠. 근데 그가 말한 내용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가정을 벌인 아주 파렴치범이고 또 이혼한 전처에게, 애들 엄마에게 저는 뭐 이혼한 이후로 한 번도 그 애 엄마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행패를 부리고 돈을 달라고 뭐 이러고 또 애들도 제가 그 방치를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키웠다는 등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증상모략을 한 거죠. 사실 그 우리 애들 정말 그 제가 딴 사람들한테는 내가 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고생을 시켰고 제가 분당 때부터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그 강제 철거를 당하고 또 비닐하우스에 장시간 살면서 정말 그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어렸을 때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제가 준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아들과 딸을 제가 어려운 가운데 다 키워서 정말 그 딸은 2011년도에 이제 결혼하고 지금 사위와 함께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전철협의 활동을 방해해온 사람들, 제가 그 철거민들의 희생을 막고자 전철협을 주도적으로 창립하면서 이제 그 사람희망신문과 사단법인 터사랑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2006년도에 이제 그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희망신문과 이 사단법인 터사랑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도 이게 뭐 이우승희가 개인적으로 출세하려고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거는 이우승희 후원 조직이지 뭐 신문사와 생협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 주장을 하면서 결국 그 신문과 생협은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지난 28년 동안 전철협에 가해지는 탄압과 외압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것도 성남 지역에서 LH와 관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성남의 정치 세력들이 제가 정치적으로 크는 걸 방해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철거민 운동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제가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건지 아주 철저하게 지금 그 조직적으로 자행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철거민 관련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분당 때부터 분당 그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위해서 제가 시장과 토지공사 분당 사업 단장을 서너 번 만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뒤로 제가 우리 전철협에 참여하는 어떤 지역이라도 그 지역 대책위원회가 투쟁을 하고 있는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는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전철협은 순수하게 회원들의 후원과 또 회원들의 회비, 또 투쟁기금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장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팔면서 먹고 살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끊이지 않고 제가 회원들의 회비를 착복하느니 또 개인적으로 출세하는데 철거민을 이용한다느니 이러한 그러한 내용으로 저와 전철협을 압박하는 이러한 일들이 28년 동안 되돌아왔기 때문에 올해 28년을 맞이해서 바로 이 전철협 정신을 회복하자. 그래서 전철협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이렇게 그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어지는 이런 그 아주 본격적인 전철협 탄압과 외압 사건에서 저희는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저를 구속하라는 기자회견이 서너 차례 있었고 결국은 제가 구속되었지만 1심 무죄, 2심 무죄 그리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서 이제 2018년도에
대법원 무죄가 되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토지정의,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이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으로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30여 년을 지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가장 1차적인 피해를 철거민이 보고 있거든요. 영세, 가옥주, 또 영세 공장주, 상인, 농민, 주거세입자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전체 개발 지역의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된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의 그 지역 인구 분포는 약 30%도 채 안 됩니다. 이런 사회 구조적 모순을 저는 법과 제도를 바꿔서 개혁을 해보고자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성남의 특정 세력들은 이러한 걸 왜곡을 하고 전철협을 이호승이가 출세하려고 만들었다. 그리고 철거민을 피 빨아먹는다. 뭐 이런 아주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악의에 찬 그런 감정으로 저를 음해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대통합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개발이 되려면 먼저 철거민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철거민 문제는 철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또 재산권, 생존권, 영업생존권, 주거권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철거민들의 대책을 수립을 해준다면 올바른 개발이 될 수 있고 또 부동산 투기 같은 이러한 망국병, 이러한 것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철협 창립 28도를 맞이해서 전철협과 나에게 가해지는 외압과 음해가 바로 이런 특정 세력들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알리면서 이러한 방송은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사건 하나하나별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전철협과 나를 음해하고 탄압했는지 이러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희망인터넷 방송은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지만 전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희망인터넷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운동, 근절,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